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녀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녀공장은 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나온 그 손예진 앰플로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죠. 이 화장품 회사이기도 한데 이 그 손예진 앰플이라고 해서 PPL 상품이 이게 이제 드라마의 대박과 함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마녀공장 화장품에 대한 PPL, 그러니까 홍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일본 지역에서 이 사랑의 불시착이 대박을 치면서 여기서 주인공으로 나온 손예진 씨가 이 북한군 장교로부터 받은 이 화장품 선물, 이게 이제 손예진 앰플이라고 해서 이름을 유명해진 건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히트를 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녀공장이라는 화장품 회사의 제품들이 일본 내의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 판매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 마녀공장은 생산 캐파를 늘리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나 이 외형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나 국내 화장품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오르면서 또 한편으로 국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명동이나 이런 화장품 가게에서 마녀공장 화장품을 찾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즉 국내에 오면 해외에서 국내를 여행하기 위해서 온 외국인 관광객들은 반드시 사가야 될 선물 목록 중에 이 마녀공장의 화장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분기 매출은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국내 경기가 부진한데도 경기 침체 와중에서도 이 화장품 쪽이 그래도 소비가 좀 그래도 살아있는, 그게 국내 내국인들의 소비보다는 외국인들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국내를 찾는 외국인들이 선물용으로 사가든지 아니면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마녀공장 화장품을 샀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 외형이 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해외 지역의 매출 성장성을 보면 일본이 그 드라마 영향으로 인해서 가장 많기도 하지만 그 외에 미국이나 이 동남아시아 같은 아시아 지역 또 유럽 이런 지역에서도 꾸준히 그 매출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번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매출 외형은 늘고 영업이익도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은 금융비용들이 늘어나면서 이 당기순이익은 소폭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꽤 괜찮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고 매출 외형이 꾸준히 성장함으로 해서 이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대주는 최대주가 58.32%를 갖고 있고 특수관계인 포함하면 61.46%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 고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도 하죠. 왜냐면 최대주 지분이 58%나 되기 때문에 고배당을 할 이유가 다분히 많은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특히 또 좋은 호재성 재료가 나온 게 미국 코스트코라는 이 대형 매장에 요번에 이제 입점을 해서 미국 전역에 300여 개 매장에서 그러니까 마녀 공장의 화장품들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대량으로 소비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한 거죠.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꽤 큰 매출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고, 이 미국 코스트코도 솔직히 이 마녀공장의 화장품이 잘 나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러니까 매장 300개로 시작해서 추가적인 매장들을 수를 늘려갈 예정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 마녀공장은 그 이웃인 캐나다에도 그렇고 중국 쪽에도 그렇고 이 코스트코가 입점한 해외 점포들에서 이 마녀공장의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코스트코 입장에서도 이 마녀공장 화장품이 미국 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치면 이게 이제 캐나다나 중국에서도 입점시켜서 판매를 하려고 하겠죠. 그만큼 이 코스트코는 대량으로 소비되는 그 대형 마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입점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대량 소비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녀공장의 매출이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동반해서 같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마녀공장은 상장한 이후로 큰 원반형의 주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상장했을 때는 초기엔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졌지만 이후 초기 투자자들이 차익실현 매물로 내놓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지난 4월 16일 날 최저가 18,150원을 찍고 다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28,000원 정도인데, 이게 그동안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손바뀜이 되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데, 어느 정도 타이밍이 되면 여기서 이제 손절매가 나오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거는 워낙 오랫동안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티던 투자자들이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손절매를 하고 발을 뺄 정도로 실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마지막 손바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언제 특정 어떤 시기다 말할 수 없지만 대략 신규 상장한 종목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완전히 주주들이 손바뀜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최저점을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할 때 공모주 투자하신 분 대부분 다 손바뀜이 된 것이고, 구주주 중에서도 이 주식을 차익실현하고 빠져나가신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마녀공장이 시장에 상장을 한 이후에 새롭게 주주가 된 분들이, 투자로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 주주이고, 이분들이 지난 4월 16일 날 최저점을 찍고 나서 이후에 이 마녀공장의 성장성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나름대로 마녀공장이 좋은 호재성 재료를 내놓고 실적이 플러스 되는 걸 보여준다면, 그러니까 실적이 확실히 늘어나고 매출 외형만 느는 게 아니라 수익성도 같이 늘려주는 걸 보여준다면, 이 마녀공장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매출 외형만 크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그런 종목은 솔직히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앞에서 장사 잘하고 뒤로 까먹는다고 그런 것인데요.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요번 1분기에서는 금융비용이 좀 들어가면서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매출 외형이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좀 접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2분기 때도 이 코스트코에 대한 판매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실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실적으로 회계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실적이, 해외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부분이 얼만큼 이제 전체적인 실적을 견인해 줄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내 경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기가 나빠도 여성들이 화장을 한다고 그러지만, 요즘 화장품 브랜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경기가 나빠지면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계도 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힘들 때 이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국내에 수많은 화장품 브랜드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 소비를 하는 것들은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소수의 브랜드만 소비를 합니다. 그 소수의 브랜드에 마녀공장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국내로 놀러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물용이나 자신이 쓰려고 마녀공장 이 화장품을 우리나라 명동 같은 관광지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있죠. 이런 구매가 내수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것이라 결국은 해외 매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마녀공장의 매출에 잡히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회사들과 또 차별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마녀공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그런 신뢰가 생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